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한국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KF-21 분담금 논란. 수차례 미루고 줄여달라 요구하던 인도네시아를 향해 한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거액을 송금하며 남은 금액도 내겠다고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KF-21의 성공이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특히 UAE가 공동개발 가능성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중동의 부국이 움직이자 그동안 한국을 시험하듯 굼떠온 인도네시아가 초조해진 듯 발빠르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분명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0년간 신의를 지키며 인니와의 협력을 유지해온 나라, 그리고 조용히 접근해온 새로운 파트너 UAE. 한국의 결단은 이제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 구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UAE 국방청이었습니다. KF-21, 우리가 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년간 외면한 프로젝트를 UAE는 단 3주 만에 결정했습니다. 22조 원 규모였습니다. 회의실은 숨이 멎었죠. 한국 관계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네, 현실이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나라 대신 신뢰로 응답한 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리처드슨 전미 공군 전략 분석관이자 현 UAE 국방자문위원입니다. 58세, 30년 동안 세계 방산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받았고 미 국방대에서 국제 전략을 공부했죠. 록히드 마틴, 보잉, 다소. 서방 거대 기업들의 계약 현장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냉철한 분석가였습니다. 감정보다 결과를 신뢰했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제 세계관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판다고? 그건 불가능한 시뮬레이션이지. 제가 했던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죠. 기술 수입국, 조립 생산국 정도로만 봤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10년간 쌓인 신뢰의 균열,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뒤집힌 외교의 판.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KF-21 보람에 한국이 기술 독립을 선언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도전이었죠. 인도네시아는 초기부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기술을 나눴고 미래를 함께 그렸습니다. 협력이란 먼저 믿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담금 납부가 계속 미뤄진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반복됐습니다. 한국은 참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외교는 신뢰 위에서만 서야 한다는 철학이 있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협력이란 먼저 믿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놀랐습니다. 이런 리더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러나 신뢰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 심지어 북한과 기술 교류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위산업 내부에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도 한국은 성급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려보자.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닐까?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건 품격이었습니다. 외교적 품격 말입니다. 결국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청와대 회의실, 국가안보실과 방위사업청, 카이 관계자들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관계는 정리하라.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외교의 기준이 제정이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나중에 그 회의록을 전해 듣고 전율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냉정했지만 인간적이었습니다. 신뢰를 지키되 기준은 우리가 세운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인도네시아가 움직였습니다. 급히 111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쪽 사막 너머 UAE였습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바이 에어쇼 2025,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이 참가한 거대한 무대였죠.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중동 땅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비행시연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지된 기체 하나였죠. 그런데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UAE 공군 장교들이 다가왔습니다. 기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블록이 업그레이드는 언제입니까? 스텔스 성능은 어느 수준입니까? 현지 생산이 가능합니까? 기술 이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국 기술진은 답했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KF-21을 봤다. 그건 단순한 기체가 아니었다. 한국은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능보다 신뢰를 먼저 설계합니다. 한국 관계자의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습니다. 천궁이, K2 전차, K9 자주포.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들이 함께 전시되며 K방산이라는 단어가 외신 헤드라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UAE 에지그룹 관계자가 한국 부스를 방문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매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UAE 국방청 대표단이 공식 미팅을 제안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공동개발로 가고 싶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려 했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뢰는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전화가 온 겁니다. KF-21, 우리가 사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22조 원 규모의 협력이 시작된 겁니다. 신뢰를 저버린 나라 대신 신뢰로 응답한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0년간 미룬 자리를 UAE는 단 3주 만에 채웠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신뢰를 수출하고 있었다. 한국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여줬을 뿐입니다. 신뢰를 지키는 모습, 원칙을 세우는 태도, 기술로 증명하는 자신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UAE가 한국을 택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끝까지 믿으려 했던 품격, 배신당해도 성급히 반응하지 않았던 여유, 그리고 결단할 때의 단호함. 그 모든 것이 UAE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건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입국에서 협력국으로, 다시 기준국으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동의 심장부에서 한국형 동맹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급히 송금했습니다. 1113억 원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향이 바뀐 뒤였습니다. 청와대 회의실, 국가안보실과 방위사업청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초점이 인도네시아가 아니었으니까요. UAE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 자문 자격으로 말입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몇 년간 기다렸던 돈이 들어왔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의리를 다했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자. 방사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의들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UAE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공식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제는 KF-21 블록2, 블록3 공동개발입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현지 조립과 공동 판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조차 미뤘습니다. 그런데 UAE는 처음부터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구매자가 아니라 동맹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의 차이구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UAE는 단순 고객이 아닙니다. 새로운 동맹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실무팀이 꾸려졌습니다. 외교부, 방사청, 카이,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총동원됐습니다. 한국의 시선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인도네시아에서 UAE로 옮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로 돌아왔습니다. UAE 국방청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교들이 긴급 회의를 반복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단순한 구매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라일라 알파르시 중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리처드슨, 한국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과소평가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에서 봤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말입니다. 태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라일라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려 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2주 뒤 아부다비에서 첫 공식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카이 부장 박성우, 방사청 국장, 외교부 중동국장까지 왔습니다. UAE 측은 국방청 차관과 에지그룹 대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통역과 자문을 겸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측이 악수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동료들이 만난 것 같았습니다. UAE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박성우 부장이 답했습니다. 신뢰를 받았으니 신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 놓인 겁니다. 저는 30년 방산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UAE 측이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블록2 공동개발 참여, 현지 생산시설 구축, 중동지역 공동판매권 확보.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인력 교류 프로그램, 단계별 로드맵. 양측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3단계 구조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박성우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1단계는 공동개발, 2단계는 현지 생산, 3단계는 중동 공동판매입니다. UAE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UAE는 자본을 내고 한국은 기술을 내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협상 테이블엔 숫자 대신 신뢰가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UAE는 가치를 나눴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양측이 다시 악수했습니다. 공식 서명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은 완성됐습니다. UAE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서명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사인보다 강한 것을 남겼다. 믿음. 계약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이미 협력 로드맵을 교환했습니다. 공동개발 일정, 기술 이전 범위, 인력 교류 계획까지 모두 합의했습니다.
다음 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UAE 한국 전략적 방산 협력 논의. 공식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충분했습니다. 중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UAE, 미국 대신 한국 선택하나? 그러나 UAE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방청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샀습니다. 그게 가장 비싼 무기죠.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도 조용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UAE와의 협력 언제 공식화됩니까? 대통령 대변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가 쌓였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재명의 한마디, 국익 해치는 파트너는 정리하라. 그게 진짜 리더십이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철학의 선언이었습니다. 신뢰는 유지하되 기준은 우리가 세운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관계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국익의 방향은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한국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10년간 기다렸던 약속 대신 3주 만에 완성된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원고를 정리하며 적었습니다. 그날 한국은 기다림을 멈추고 선택을 했다. UAE의 손은 돈이 아니라 신뢰를 내밀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신뢰의 동맹. 새로운 외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UAE 두 나라가 함께 쓰기 시작한 역사의 첫 장이었습니다. 두바이의 11월은 뜨거웠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오후였죠. 그러나 저는 더 뜨거운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 2025, 전 세계 60여 개국이 참가한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KF-21 보람의 전시관 앞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군 관계자, 방산 전문가, 언론인들이었죠. 저도 그 줄에 섰습니다. UAE 국방부 자문이라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들 조용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전시관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KF-21이 거기 있었습니다. 회색 기체, 날렵한 곡선, 스텔스 설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UAE 공군 장교 한 명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기체를 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하듯 말입니다. 다른 장교들도 따라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체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느꼈습니다. 정지된 기체 하나가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런데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KF-21 보람에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블록 1은 이미 완성됐고 블록 2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합니다. 블록 3는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합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UAE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블록2 개발은 언제 시작합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2026년 본격 착수 예정입니다. 공동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파트너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능보다 신뢰를 먼저 설계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스펙을 나열했습니다. 숫자로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관계를 말했습니다.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옆 전시관에는 천공 II가 있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죠. 그 옆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실전 배치된 무기들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에 수출된 검증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 배치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중동, 전 세계에서 온 언론인들이었죠. 카메라가 KF-21을 비췄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계자들은 조용했습니다. 포즈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제야 중동에 왔습니까? 박성우 부장이 답했습니다. 이제야가 아닙니다. 준비가 됐을 때 온 겁니다. 우리는 약속할 수 있을 때만 약속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UAE와 협력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없었습니다. 외교적 완고거법도 없었습니다. 직설적이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자신감, 그것이 진짜 강국의 언어였습니다. 전시 이틀째, UAE 에지그룹 대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만수르 알만술이었습니다. UAE 방산업계의 거물이었죠. 그가 KF-21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성우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박 부장이 답했습니다. 함께 만들고 싶으시다면 가능합니다. 만수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매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통역했습니다. 양측의 눈빛을 봤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밤, 특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UAE 국방청 주최였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한국 부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중심이 됐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K2와 K9은 이미 우리 땅에서 증명됐습니다. 이제 하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집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길 바랍니다. 사우디 장교가 물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박성우 부장은 모든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신뢰가 확인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신뢰를 수출합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날 본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하늘 아래서 새로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K방산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비행하지 않아도 하늘은 움직였습니다. 문장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신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중동 방산 파트너로 부상이라 썼습니다. 가디언은 UAE, 한국산 전투기 협력 검토라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K방산이 중동 안보 지형 재편이라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국, 조용히 방산 강국으로라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놀라운 건 논조였습니다. 비판이 없었습니다. 의심도 없었습니다. 대신 존중이 있었습니다. 인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전시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전시했습니다. UAE 국방청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검토 중이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달랐습니다.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양측은 이미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조용히 답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환영한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광고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건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라일라 중령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리처드슨,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이미 해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리가 본 건 기술이 아니라 국격이었습니다. 라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신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반응했습니다. 두바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테라스에 서서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력의 기준이 됐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거대 기업들이 수십 년간 만든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질서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술보다 신뢰, 판매보다 협력, 계약보다 관계.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보여준 품격에 세상이 스스로 다가온 것이었다. 인도네시아는 끝내 기회를 놓쳤습니다. 10년을 기다린 한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관계는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비운 자리를 UAE가 단 한 달 만에 채운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현장에서 모두 지켜봤습니다. 두바이 에어쇼가 끝난 지 2주 뒤였습니다. UAE 국방청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국방청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라일라 중령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배신당했지만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UAE는 기술을 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도를 평가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신뢰를 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의 선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즉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UAE 외교부가 한국 대사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KF-21 블록이 블록 3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싶다.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공동개발이었습니다. 현지 조립과 중동 공동 판매까지 제안했습니다. 이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부다비에서 첫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카이 실무진이 왔습니다. 방사청 담당자, 외교부 중동국 과장까지 동행했습니다. UAE는 국방청 실무진과 에지그룹 기술팀을 배치했습니다. 저는 자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동료들처럼 보였습니다. UAE 측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박성우 부장이 답했습니다. 신뢰를 받았으니 신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달랐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 놓인 겁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UAE가 제안했습니다. 3단계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1단계 공동개발, 2단계 현지 생산, 3단계 중동 공동 판매입니다.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해봅시다.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협상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기본 틀이 완성됐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투자 비율, 생산 분담, 판매 지역까지 합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이미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우 부장이 말했습니다. UAE는 자본을 내고 한국은 기술을 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UAE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전율했습니다. 30년 방산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협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조건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UAE는 가치를 나눴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양측이 악수했습니다. 공식 서명은 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완성됐습니다. UAE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서명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UAE, 한국과 전략적 방산 협력 추진. 공식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충분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UAE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응은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뒤늦게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 방안을 타진 중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의리를 다했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자. UAE는 단순 고객이 아닙니다. 새로운 동맹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확한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한국의 시선은 이미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10년간 미룬 약속, UAE는 단 한 달 만에 신뢰로 채웠습니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일주일 뒤 인도네시아 방산청 부국장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하산 유수프였습니다. 그는 관계 복원을 원했습니다. 방사청이 예의상 만났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과거처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산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국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방향을 정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하산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우리 대신 UAE 선택. 논조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비난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부다비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UAE 국방청이 내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장교들이 환호했습니다. 라일라 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사인보다 강한 것을 남겼다. 믿음이었다. 계약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이미 협력 로드맵을 교환했습니다. 공동개발 일정, 기술 이전 범위, 인력 교류 계획까지 모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UAE에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검증되지 않았다. 다쏘도 움직였습니다. 라파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그러나 UAE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UAE 국방청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샀습니다. 그게 가장 비싼 무기죠.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도 조용히 대응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UAE와의 협력 언제 공식화됩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재명의 한마디, 국익 해치는 파트너는 정리하라. 그게 진짜 리더십이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철학의 선언이었습니다. 신뢰는 유지하되 기준은 우리가 세운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막의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한국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10년간 기다렸던 약속 대신 3주 만에 완성된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기회를 UAE가 단숨에 가져갔습니다. 저는 원고를 정리하며 적었습니다. 그날 한국은 기다림을 멈추고 선택을 했다. UAE의 손은 돈이 아니라 신뢰를 내밀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신뢰의 동맹이었다. 세상은 그날을 전환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한국이 방향을 바꾼 날, UAE가 새로운 동맹을 얻은 날, 중동 방산 시장이 재편된 날이었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중동 실용 외교의 핵심국으로 부상. 가디언이 썼습니다. KF21, 중동의 미래 하늘을 설계한다. 마이클 리처드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력의 기준이 됐다. 새로운 외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과 UAE, 두 나라가 함께 쓰기 시작한 역사의 새 장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UAE,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의전상 부통령이나 왕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원수가 직접 나온 겁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악수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의전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환영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빈 방문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대통령궁 회의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배석했습니다. 저도 UAE 측 자문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아니었습니다. 기대감이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려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판매자였고 중동은 구매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면서도 전율했습니다. 이건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측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3단계 협력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1단계 공동개발, 2단계 현지 생산, 3단계 중동 공동 판매. 구체적인 숫자도 나왔습니다. 투자 규모, 기술 이전 범위, 생산 분담, 판매 지역까지 모두 논의됐습니다.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협상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기본 틀이 완성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이미 실무진이 모든 걸 준비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가 말했습니다. UAE는 자본을 내겠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돈과 기술은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무기는 신뢰입니다. 그 말에 무함마드 빈 자이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택했습니다. 두 정상이 다시 악수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숫자 대신 신뢰가 있었던 협상 테이블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세계 언론이 몰렸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미국에서 온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양국 정상을 비췄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가 발표했습니다. UAE와 대한민국은 전략적 방산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2조 원 규모라는 게 흘러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협력 구조였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무함마드 빈 자이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신뢰가 먼저고 기술은 그 다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양국 정상이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다시 악수했습니다. 이번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기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UAE와 22조 빅딜 성사. 중동 방산 판도 재편. 신뢰 외교의 승리.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논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비판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디언이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신뢰를 팔았다. 로이터가 분석했습니다. UAE가 한국을 선택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중동의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했다. 한국이다. 서방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썼습니다. 한국, 방산 강국으로 급부상. 프랑스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다스와 로키드 마틴의 아성이 흔들린다. 영국 언론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식 협력 모델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 내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청와대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가 환호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조용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한 걸 지켜야 합니다. 신뢰를 받았으니 신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자만하지 않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도네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를 UAE가 가져갔다. 10년 파트너십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논조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산청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산 유수프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복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관계 복원을 원합니다. 한국 대사가 정중히 답했습니다. 협력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먼저 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UAE 국방청이 내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결정을 했습니다. 라일라 중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선택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장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사막 위의 계약은 종이가 아니라 눈빛으로 쓰였다. 그들은 이익을 나눈 게 아니라 신뢰를 나눴다. 서명은 남았지만 마음은 이미 도장 찍혀 있었다. 한국은 이제 파트너를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였다. 공식 계약은 아직 몇 주 남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협력 로드맵이 교환됐습니다. 공동개발 일정, 기술 이전 범위, 생산 분담, 판매 지역까지 합의됐습니다. 이미 마음은 서명됐습니다. 서방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UAE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검증이 부족하다. 다소도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라팔이 더 안전하다. 그러나 UAE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UAE 국방청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샀습니다. 그게 가장 비싼 무기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신뢰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증명했고 품격으로 설득했고 신뢰로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쓰기 시작한 역사였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22조 원 규모의 협력 구도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간결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전략적 방산 협력에 합의했다. 기술 협력, 공동개발, 현지 생산, 인력 교류를 포함한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달랐습니다. 세상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이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UAE 국방청에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브리핑룸이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라일라 중령이 장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구매국에서 생산국으로 도약합니다. 장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함께 갑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UAE의 국가 전략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UAE는 오랫동안 무기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샀습니다. 최신 무기를 도입했지만 늘 구매자였습니다. 기술은 없었습니다. 생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으로 안보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리는 생산 능력을 갖춥니다. 라일라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까지 이전받습니다.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합니다. 중동 전역에 공동 판매합니다. 국방청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느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공급국이 아닌 스승으로 부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완제품만 팔았습니다. 의존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을 나눴습니다. 파트너를 키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요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배우러 옵니다. 방사청 청장이 보고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협력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UAE와의 약속을 먼저 지킵시다. 신뢰를 받았으니 신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숫자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강요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썼습니다. 한국, 새로운 방산 외교 기준을 제시하다. 가디언이 분석했습니다. 신뢰 기반 협력이 무기 판매를 대체한다.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 미국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식 협력 모델이 부상한다. 프랑스 언론이 평가했습니다. 전통적 방산 강국의 아성이 흔들린다. 영국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21세기 방산 외교의 새 기준, 한국이 만든다. 논조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방산업계가 들썩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놀랐고 한국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 UAE가 가져갔다. 한국은 이제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논조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산청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산 유수프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UAE를 우선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복원 가능성은 어렵습니다. 분담금을 냈지만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예의 있게 대응했습니다. 협력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 회복이 먼저입니다.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배신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선순위를 정했을 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냉정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였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사우디에서 왔습니다. 공동개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술 이전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성우 부장이 모든 질문에 같은 답을 했습니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신뢰가 확인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의 나라 대한민국. 기술력도 중요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품격이었습니다. 파트너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원고를 정리하며 적었습니다. 그날 한국은 팔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바뀌었다. 신뢰가 무기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다. 세상은 놀랐고 한국은 조용히 웃었다. 이건 수출이 아니라 역사였다. 22조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기준이 됐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익이 신뢰를 통해 날아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UAE와 한국의 협력 소식이 확산되자 서방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다소, 사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형 공동개발 모델이라는 단어가 업계에 퍼졌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에서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UAE를 찾아왔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UAE 국방청에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도 기술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프랑스 다소도 움직였습니다. 라팔 전투기 추가 판매를 제안하면서 현지 조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스웨덴 사부는 그리펜 공동 생산을 제시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구매자가 아니라 모델이 되었다. UAE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일라 중령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국방청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지금 와서 바꾸는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서방 업체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동 전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보냈습니다. 한국처럼 하고 싶습니다. 카타르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공동 개발이 가능합니까? 이집트가 말했습니다. K방산 전체를 배우고 싶습니다.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신중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UAE와의 약속을 먼저 지킵시다. 그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사우디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큽니다.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크기보다 신뢰입니다. 순서를 지킵시다. 단 한 세대 만에 한국은 변했습니다. 따라가는 나라에서 따라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F-16을 미국에서 샀습니다. K9 자주포조차 영국 기술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한국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국제방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주재 발표자로 한국이 초청됐습니다. 박성우 부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한국형 방산 협력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팔지 않습니다. 함께 만듭니다.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구매자가 아니라 동맹입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나눕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수익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기술 유출은 걱정 안 됩니까? 박 부장이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상론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박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UAE를 보십시오.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세계방산 포럼 의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봤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협력 모델입니다. 이건 21세기 방산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복도에서 사람들이 박성우 부장을 둘러쌌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미 K2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호주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박 부장은 모두에게 같은 답을 했습니다.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논의하겠습니다. 조건이 명확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빠른 계약이 아니라 긴 관계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기준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로이터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가디언이 분석했습니다. 방산 외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미국 언론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막을 수 없다.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전문 대학원에서 K방산 모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정책연구소에서 한국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컨설팅 회사들이 한국식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미국의 우위를 믿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21세기 방산의 기준은 F-35가 아니라 KF-21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외교로 신뢰를 만들고 기술로 국격을 세웠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들은 외교로 신뢰를 만들고 기술로 국격을 세웠습니다. 세상은 놀랐습니다. 한 세대 만에 한국이 바뀌었습니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모방자에서 혁신자로,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그리고 이제는 기준이 됐습니다. 세상이 따라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원고를 마무리하며 적었습니다. 그날 한국은 표준이 되었다. 신뢰가 무기를 이겼다. 서방이 가르치던 나라가 이제 배우는 나라가 됐다. 세상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UAE를 시작으로 세계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신뢰의 네트워크가 확산됐습니다. 사우디가 공식 협력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폴란드가 참여를 타진했습니다. 이집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K방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에서 그 확산을 목격했습니다. UAE 국방청의 각국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UAE의 경험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어떻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가능하겠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라일라 중령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파트너를 존중합니다. 기술을 나눕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좋은 협력입니다. 사우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집트 관계자가 메모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수출국을 넘어 체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KF-21만이 아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이 미사일, 다층 방산 협력망이 구축됐습니다. 지상, 공중, 미사일 방어까지 모두 연결됐습니다. 통합방위 체계를 제공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우주였습니다. UAE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청이 공동협정을 맺었습니다. 다누리와 아말의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달 탐사와 화성 탐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조인식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우주청장이 서명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가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늘을 함께 납니다. 그리고 우주로 나아갑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신뢰는 경계가 없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주에서도 통합니다. UAE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뿐 아니라
우주에서도 함께 납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 백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 파트너십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폴란드 국방 백서에 실렸습니다. 신뢰 기반 협력의 모범 사례. 호주 국방 정책에 인용됐습니다. 21세기 방산 협력의 새로운 기준. 이집트 전략 문서에 명시됐습니다. 한국식 모델을 벤치마크한다. 국제방산 교본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모델이 표준이었습니다. FMS, 직접 구매, 라이선스 생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챕터가 추가됐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십 모델 한국 사례.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저는 방산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21세기 방산의 핵심은 뭡니까?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기술입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신뢰입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앞섭니다. 가격이 최저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이 더 쌉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한국을 선택합니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사우디가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폴란드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집트가 문의를 보냈습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 한 세대만에 따라가는 나라에서 따라오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미루던 약속을 UAE는 신뢰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믿음에 기술과 성실로 응답했습니다.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 만든 외교였습니다. 저는 두바이의 하늘 아래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봤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무형의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파트너를 존중하십시오. 기술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21세기의 강국은 무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신뢰로 정의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호텔 테라스에 서서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저 위를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UAE의 탐사선도 화성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우주에서도 함께 날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과 UAE가 만든 이 모델은 계속 확산될 겁니다. 더 많은 나라가 주목할 겁니다. 신뢰의 네트워크가 세계로 뻗어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으로. 신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한국과 UAE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세계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수출국이 아니라 기준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